네, 반갑습니다. 톡수지기 박미숙입니다. 제가 사실은 12월 달에 사고가 좀 있어서 여기 진짜 북포럼에 온 지가 한 3개월이 넘은 굉장히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여기 오늘 톡스를 오면서 사실 예전에는 옛날이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뚱뚱해진 이 자신을 보면서 예전을 좀 돌아봤어요. 사실 다시 보니까 사실 예전도 뚱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져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톡스를 왔거든요. 자, 오늘 톡스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멋지고 또 패기 넘치는 분을 좀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톡스에 나오실 분은 2년 전 9월 톡스에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주제로 톡스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번에는 그 2년 전에 그 포부와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지켜왔고 또 새롭게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어떤 계획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톡스 발표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조용준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다 했었는데 좀 긴장하고 좀 떨리네요. 좀 크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좀 무대 화면이 좀 꽉 차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지난 2년간의 그런 과정들을 오늘 함께 나눌 조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하고 지금 실물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좀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디 가서는지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고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2년간의 얘기인데 2년 전에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짤막하게 좀 간단한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과 약간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포, 감사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무대에 서서 얘기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 인생사, 저의 과거가 어땠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미에 사회복지 스토리텔러라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복학하고 나서 바로 강연에 섰던 거였어요. 3학년이었는데 이제 1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1년 동안 과연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얘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후 어떻게 달라졌고 또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좀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를 좀 받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년 후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큰 환호성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2년 후에 저의 변화된 스토리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연습이 필요 없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제 얘기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스토리텔러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했느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사회복지 100인의 인터뷰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사진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북포럼에서도 많이 배웠던 분들이신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일반인들이랑 또 전공자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가치관을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몸처럼 무거운 몸, 무거운 다리, 그러나 마음만은 깃털처럼 지금까지 종횡무진했었는데요. 사실 하겠다고 한 계획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정립회관이라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 보조하면서 사회복지 현장 얘기를 글로써 옮기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근데 제가 좀 게을러서 포부만 가졌지 실천을 아직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톡스에서 2년 전에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 3월에 제 생일날에 확실히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부터 지금 44회까지 쭉쭉 매주 한 번씩 올리고 있고요.
만나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저 해외에 사시거나 멀리 사시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이쪽 왼쪽에는 저희 블로그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인데요. 항상 올리면 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걸 올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가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후배들 또는 저와 관련된 지인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깨고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거 왜 하냐 또는 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스토리텔러가 뭐야? 글 쓰는 사람이야? 사회복지사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솔직히 정확한 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현장 얘기를 글로써 옮겨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했었는데 반응들은 지금은 조금씩 뭐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한다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는 좀 힘들었지만 뭐 굳이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심 있어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글을 보고 뭔가 느끼고 뭔가 변하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인터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인 명의로 뭐 1,000원 정도의 그런 기부금 가지고 이렇게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좀 활동하고 있는데 밑에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주제에 대한 그런 다양한 관점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저도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통점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사회복지다라는 게 인식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뭔가 기부를 하고 또 뭔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지역사회 전문가가 바로 사회복지다라는 그런 응답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도 새내기 때 남을 도와주는 것만 사회복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음지에서 뭐 영상이든 노래든 뭐 홍보든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드 만들어서 활동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알리고 해서 하고 있는데 뭐 100명 뭐 숫자 채우려 했었으면 이미 다 채웠겠지만 순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터뷰한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모이고 또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뭐 100명 다 채워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다 채워봐야겠지만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얘기는 또 추후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제 학교 생활은 또 어땠냐? 사실 4학년인데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하고 뭔가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지금 그 사명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하는 즐거움 마지막 1년에 기록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생방송이라서 첫 번째로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원래 성격이 좀 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내 사회복지 학회장을 또 맡았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신 두 사진이 왼쪽은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MT 또 오른쪽은 이제 저희 학회 사업인데 이거를 왜 했냐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빨간색 글씨, 붉은색 글씨 저랑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되는 사회복지 공동체를 위하여. 이 포즈가 저희 이제 15대 사회복지학회 트렌드 마크였고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100일 인터뷰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2008년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는데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 덩치에 좀 안 맞게 좀 글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쪽으로 나가려 했다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왔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하면서 저는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1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선배가 잘 이끌어주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휴학, 그러니까 군대 복지관에서 사회복무하면서 한 학기 휴학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역동적이고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뭔가 동참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마음 먹었고 이게 붉은색 글씨가 바로 저희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왼쪽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있는 그 사진이 MT 사진인데 저희 학회의 컨셉은 그거였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장애학우들이나 또는 뭐 편입생, 복학생 또는 뭐 전과학생 이 사람들이 학교 생활 잘 정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MT 사진을 왜 넣냐면은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제 친구 그 장애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MT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뭐 그게 너무 아쉬웠다 얘기 듣고 이번에는 뭐 전공 뭐 사회복지지만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재미의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아마 학교 처음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들 모두 다 같이 포함해서 MT를 1박 2일 진행했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학회에서 뭐 하는 뭐 선물 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들 역량 강화를 시켜주자. 나도 100일의 인터뷰 컨텐츠 만들어 했는데 애들하고 못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서 외부 복지관에 사업을 따왔어요. 돈을 따와서 하나로 서포트를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그 참여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MT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이 바로 자연스럽게 사업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올해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저희 학회 중에 장애하고 하면 있는데 장애인들이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동기부여나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큰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인터뷰도 하면서 이런 변화를 저희 만들어 놨었고요. 예, 영어 다 읽으시지 않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그런 저의 또 인생의 1년의 작년의 변화의 얘기가 있었어요. 붉은색 글씨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줄 다 아시죠? 예, 하나, 둘, 셋 한번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마부하이 세부. 예, 이게 세부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제가 학회장도 하면서 예,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 장학생으로도 활동했었어요. 이제 저 워낙 욕심이 많아서 배움의 욕심도 많고 해서 했는데 생애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갔었어요. 4학년 때. 사실 근데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셨던 게 이게 뭐 뉴스에서 이제 해외로 가는 비행기는 몸무게 무거운 사람은 비행기 값을 더 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비행기 뜰 수 있냐. 근데 비행기는 잘 뜨더라고요. 잘 뜨고 3박 5일 동안 되게 많은 경험 했는데 왼쪽에 제가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사진은 이제 필리핀 친구들과 농구하는 사진이고 왼쪽은 이제 꿈트리맨이라는 저희 캠페인 활동인데요. 공통점으로 제가 약간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이 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 친구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저도 모르게 판단해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 가서 제가 그런 편견을 많이 깼어요. 되게 순수하고 농구하는 그 사진은 젠슨비라는 필리핀의 약간 좀 약간 뭐 못 사는 지역, 약간 좀 힘든 지역인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힘든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되게 빅데디, 뭐 빅맨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는 약간 싸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말춤도 막 시키려고 하고.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허물없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요. 옆에 있는 꿈트리맨은 캠페인은 필리핀 사람들의 꿈을 직접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을 망토처럼 둘렀어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 역할을 맡았는데 직접 필리핀 사람들의 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 했었어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학회 활동도 그렇고 이 활동도 그렇고 모두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뜻을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 학교 후배들한테도 얘기도 해주고 제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되게 숨가쁘게 좀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좀 땀이 좀 나긴 하는데 일단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저의 비전은 앞으로 비전은 어떤 것일까? 제가 지난달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V자 하고 했었는데 지금 졸업한 지 어제부터 딱 한 달 됐어요. 근데 실감은 아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약간 그립고 하지만 조금씩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이제 솔직히 뭐 아직 취업은 안 됐지만 직장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뒤에는 이 비전만큼은 제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세계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진 재능과 지식을 기부하거나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저의 사명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요. 백인의 인터뷰도 그렇고 뭐 학회 활동도 그렇고 제가 겪어왔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지금 이 사진처럼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파이오니어처럼 좀 길을 개척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9월달에 톡스했었던 내용에서는 너도 할 수 있는다는 그런 말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든 순간이 많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 주변에 압박이 많았어요. 특히 4학년은 되게 졸업준비, 그러니까 취업준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밀고 나가라. 분명히 지지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나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좋은 경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취준생이지만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조용준의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여기 있는 제가 마침 만든 명함인데 이 명함 가지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옆에 쓰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네, 얘기 너무 잘 들었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실은 형준쌤이 지금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등치도 남자다우신데 좀 많이 다이어트를 하셨죠? 네,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얼마나 하셨나요? 좀? 저번에 그때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한 15kg가 빠졌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10kg 쪘거든요. 다리 아프고 나서. 찌지 않지? 네네, 그렇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좋네. 왜냐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살을 좀 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오늘 멋진 얘기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한 3개월 전 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말도 자꾸 더듬고 굉장히 낯선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쩔뚝거리고 좀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발을 짚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 저는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정말 혼자 살 수 없구나. 조그만 움직이는 것도 진짜 신랑이나 아니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게 사회복지라는 거 잘은 모르지만 저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용기 있고 패기 넘치는 젊음이지 않습니까? 그 북포럼이랑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뭐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한번 제가 톡스를 하고 있다면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톡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